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쉽게 하는 기측정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측정법 중에서도 쉽게 하는이라는 앞에 토를 붙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측정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구성하게 해서 운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주역점이나 육효를 본다든가 또는 풍수나 수맥을 하시는 분한테 감정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또는 어떤 옷이 좋았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나한테 영향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하는 제대로 된 카운셀링을 받았나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 말고는 없는가.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연구된 바가 있고 서양에도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육역학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역학은 근육이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를 일으키냐 하는 이런 용어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쓰면 키네시올로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지 굿 하트라는 분이 발견 또는 정리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썼던 내용들인데, 자, 처음에는 어떤 걸 찾았냐면요. 해로운 식품을 가지고 오링 테스트나 또는 다른 근육에 관한 영향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더라. 그리고 이로운 식품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더라. 이것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거듭하다가 식품만인가 하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도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면은 근육의 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면 근육의 힘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과제인데 이분은 굿하트란 분은 해로운 식품이나 부정적인 것이 근육의 힘을 약화하고 긍정적이고 이로운 식품은 근육의 힘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물질 측정도 되고 마음에 관한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종류를 한번 보고 바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측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시연도 여러분한테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오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링 테스트는 문자 그대로 영어로 오자와 같은 링을 만드는 겁니다. 오의 링을 만들어서 오 링을 테스트한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 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은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자기 손으로 이게 얼마나 강하게 빠져나가나 이걸 검사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역학적으로 좋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 사람이 서로 합니다. 그리고 휴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자, 제가 시험 당하시러 나오신 분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동그랗게 손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세가 가장 힘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서 손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 방향은 저만 바라보든가 네. 손만 바라보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눈 마주치기 어려우면 여기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 예. 자, 검사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게 보시고 제가 검사하는 사람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걸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자, 준비 동그라미를 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자세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자세에서 동그라미가 그대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하나의 이 오링 테스트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자세를 듭니다. 자세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손의 모습이 각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와 이 상태가 되는데 자, 왜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어질 때 각도에 따라서 힘을 쓰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잡아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검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우린 검사가 이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해야 되니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자의 이 선이 피검사자가 힘을 있는 대로 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검사할 때는 적당히 주다가 그 다음째 검사할 때는 약하게 주거나 더 세게 주면 이 검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줄 수 있는 최대한, 영어로는 맥시멈에 해당하는 힘을 줘야 그 리미트의 차이, 한계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예. 힘을 최대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더요. 좀 더 줘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벌어질락 말락 할 때가 이 한계치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요 머리 움직임 무엇을 입었을 때 또는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더요. 좀 더 줘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벌어질락 말락 할 때가 이 한계치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요 머리 움직임 무엇을 입었을 때 또는 뭘 썼을 때. 예.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는 바로 전과 바로 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검사하고 네. 5시간 뒤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검사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변화의 차이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 무슨 차이를 봐야 되니까 예. 검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조금의 힘의 차이를 놓고 네. 그 같은 자세에서 하나를 얹어놓고 네. 차이점을 봅니다. 네. 자, 이런데 또 힘을 최대로 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자세를 똑같이 하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시면 있는 힘껏 힘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계속 주세요. 좀 더 줘보세요. 자, 이게 조금 전에 해서 그런지 힘이 좀 빠진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손 똑같이 하시고요. 놓고 이 전과의 차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대로 들고 계시고 조금 전하고 차이를 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더 주세요. 계속.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제가 더 힘들죠, 이번에. 예.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물질에 기가 안 맞는 걸 검사할 때 이렇게 오링 테스트로 확인하면 조금 전에 그 기운이 떨어졌던 것 같은 것이 보면은 이게 그 착오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지금은 강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링 테스트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의 요점은 오링을 동그랗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사자가 이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라인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받는 분이 최대로 힘을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차이를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는 검사하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 받는 사람이 본인이 틀렸나 맞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그 완력 테스트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저 완력 테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완력 테스트는 그 힘을 어차피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오링과 원리는 같지만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팔을 수평으로 합니다. 다음에 이 수평 끝에다가 저울이나 아니면 책으로 해서 이 수평으로 올릴 수 있는 무게만큼을 만들어서 일단 측정하는 무게를 놓은 다음에 또 한쪽 측정하려는 것을 들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보다 위로 올라가면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 수평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력 테스트는 이걸로 가름하고요.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오면 악력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악력기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도 있고 그 눈금으로 그냥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꽉 잡으면 그 눈금이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이런 눈금이 딱 됐을 때 또 다른 걸 하나 들고 다시 꽉 잡으면 이 눈금이 원래 눈금보다 더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또 내려가면 본인에게 더 나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고 여기서는 이 설명으로 가름하고요.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수평으로 뻗은 팔 내리기가 있습니다. 이건 완력 테스트나 악력기 사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게 훨씬 편하게 하고 휴대하는 손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하시게 돼서 힘드시겠습니다. 손을 자세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는 편안하게 오른손잡이시죠? 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입니다. 이 손을 옆으로 편안하게 듭니다. 네. 쭉 한번 뻗어보시죠. 자, 이 자세를 취하고 제가 일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거꾸로 자세를 잡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되면 화면상 제가 왼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자기가 자신 있는 힘으로 해도 되는데 자, 왼손으로 하면 조금 전처럼 그 차이를 봅니다. 예. 자, 저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대한. 예. 최대로 해야 그 다음 거 평가가 됩니다. 비교가.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저항이 괜찮죠? 저 예. 왼손으로 하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빨간색을 가지고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물론 재질도 있지만 예. 자, 놓고 들으시고 다시 한번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시 힘을 좌측으로 줍니다. 예. 하나, 둘, 셋. 자, 다시 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자, 제가 꼼짝도 안 했던 것이 하나 얹어놓으면서 떨어지죠. 예. 이 경우에 이제 이거 해로운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완력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방사탐지법하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다우징을 하는 방법이고 그 측정을 하는 방법 중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수맥을 하는 데서만 많이 봤는데 실제로 수맥 외에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다우저 협회 같은 데서는 건강 측정이나 미래 예측 이런 데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저를 잡아주시면 제가 이 도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 다우징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징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그 작용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근육역학에서 왔으니까 어떠한 것을 측정하려고 할 때 나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지금 오링이나 완력이나 또는 손을 팔로 했고 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근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역학이라는 그 말을 갖다 붙였는데 뭐 운동역학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근육역학의 의미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의 식품이나 또는 재료, 색깔, 조금 측정해서 보여드릴 색깔 또는 어떠한 직이나 이런 모든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탐지법의 다우징이라는 것은 이런 도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걸어갈 테니까 저를 좀 잡아주시면,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지금 저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세가 어깨 딱 내린 상태에서 몸에 붙인 상태다가 살짝 힘을 뺍니다. 그러면 약간 출렁이면서 이게 편안한 자세가 되고 이것을 거의 나란한 자세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잡으면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걸리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나씩을 들고, 예를 들어 수맥을 찾겠다고 하면 수맥을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자, 수맥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걸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딱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맥이 있습니다. 이 수맥이 있을 때의 반응은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는 쇠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건 지금 스텐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쇠막대기가 어떠한 답을 내려놓은 거는 이 쇠막대기가 뭘 알아서 되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인지가 됐을 때 여러분이 뭐 제3의 눈이나 아니면은 뇌하수체 쪽으로 통한다고 하는 어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 반응이 나타나면 머리에 있는 부분 중에 그 바로 아래에서 반응이 되고 있다.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이 된 것이지 이게 움직이는 곳은 전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감지하는 거는 이걸 들고 있는, 여기서는 저,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그 사람,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아까는 그저 그냥 얹어놓고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수맥이란 단어를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또 다른 살기 같은 게 있는 걸 찾아내겠다고 한다 그러면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파수를, 라디오 주파수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95.1에다 맞추면 교통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클래식을 듣고 싶으면 93.1에다 갖다 맞춥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채널에 갖다 맞췄을 때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찾고 싶으면은 뭐 생각에다 갖다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기 중에서 좀 나쁜 살기가 흘러가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걸 한번 찾고 싶다. 수맥은 아니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다시 들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또 앞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맥하고는 다른 점에서 이 반응이 옵니다. 자, 수맥은 조금 전에 바로 약간 뒷자리에서 나타났고 지금 여기는 바로 좀 앞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탐지법이나 다우징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자, 또 이게 그러면 여기만 활용하느냐 하면 건강과 여러 가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원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한테 이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측정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활용하느냐 하면 건강과 여러 가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원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한테 이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측정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조지 굿하트라는 분이 이름을 명명한, 근육역학이라고 명명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종류를 알아보고 그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시연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은 그것들이 왜 가능한가, 그 복잡한 이론과 기기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그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어도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근육력학의 원리하고 우화일체부터 나옵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그런데 이것이 더 근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호주의 의식불명자. 자, 이것은 전에도 제가 다른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어떤 의식이 불명해서 거의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뇌파괴도 걸어놓고 뭐 심전도 등등 이런 게 다 의식불명자에 다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기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박동도 표시되고. 그러니까 뇌는 움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의식 자체를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똑똑한 건지 우연의 발견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어느 날이 되면은 뇌파가 또는 무슨 주요 파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진폭이. 보통 때 이렇게 가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갑니다. 그러니까